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그래. 화사한 이렇게 의상을 입으시니까 박사님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박사님 이제 요즘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요즘 이제 매스컴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이 전 세계 명품 그 소비율 1위라고 해요. 그래.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패션쇼도 했어요. 이럴 정도로 한국이 그 명품 시장에 급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품을 좋아하고 또 집착하는 이런 현상이랄까? 소비 심리? 소비자 이런 정서는 좀 그 박사님이 보실 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런 얘기가 또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패션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저항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쏘가 넘어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네. 그것을 홍보하는 사람과 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심리적인 그 대중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네. 거기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명품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명품을 이제 이게 색깔이 분홍색이지. 네. 그러면 이제 입심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전을 할 때 핑크색은 뭐 화사해 보입니다. 그렇지. 건강해 보입니다. 어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은 네. 내가 저 옷을 안 입으면 그 굉장히- 그룹에 끼지 못한다는 소속감이 없어요. 아, 소속감. 네. 그 나도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야. 네. 이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있는 네. 현상인데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네. 그때는 우리가 밥을 굶을 때니까 네. 보리고개를 없앤다고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1억 불 수출했다고 또 막 창하게 이것도 했는데 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앞으로는 소비가 미덕인 시절이 옵니다. 아,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껴 써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실제로 안 아끼고는 그 상황을 넘기지 못할 때인데 네. 그때 그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소비가 미덕인 때가 옵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의문스러운 거예요. 네. 그 다음 내가 교수가 돼서 이래 보니까 애들이 예를 들면 이런 시계 같은 거 이런 걸 잊어버리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걸 찾아주려고 이제 가도 안 찾아가. 네. 그거 찾느냐 한 개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이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내가 필요해서 주문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기능성. 소비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중한테 물어보도 안 해요. 만들어. 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말을 이제 예. 극단적으로 쓴 건데 예. 이제 그렇게 선전을 잘 해야 이게 넘어가거든.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잘 넘어가느냐 이게. 그 예를 들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속이 비었다는 뜻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허한 속이 빈 것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열등감이 많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예, 열등감, 자기 과시. 그렇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네. 이제 과시하고 싶다는 근원은 나를 알아주세요, 이거. 예. 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있어요. 예. 그 패션이 아무리 좋더라도 남이 이렇게 안 해주면 그 뭐하러 입고 다니겠어,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알아달라는 그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네. 인간의. 네. 그게 이제 과도하면 신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까지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는 게 있다면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랑해달라 예.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또 패션 그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가치 창출이라는 얘기를 써요. 같은 상품이어도 그렇지. 예를 들면 그 어떤 소비자는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품 같은 경우는 명품다운 어떤 가치 창출을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명품을 요구 수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에 맞는 걸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패션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치를 그렇게 생산해서 역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그 제공을 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 말이긴 네. 한데 그 기저에는 네, 그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열등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 이 얘기를 하면 그 학교에 있을 때인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월부 책을 많이 팔로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국 백과사전이 있어요. 네. 그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예, 그걸 팔러 왔어.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돈도 없지만은 그런 백과사전은 뭐 1년에 가서 몇 번 덜쳐볼까 말까 하는데 도서관에다가 있으면 예. 거기 가서 내가 뒤지고 오면 되는데 그걸 내 책장으로 혹시 연구실에? 놓을 만큼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안 산다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왜 안 사느냐. 그래서 돈 없다 이러니까 서류를 하면 내가 야,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뭐냐면 대출받. 할부 아니 대출. 어. 네, 그러니까 대출 받기 싫다 하게 또 뭐 내놓고 사람을 이렇게 말이지 코나로 몰아가는데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코나를 몰고 가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는 도서관에 있을 책이지 내가 가질 책이 아니라는 확고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거절을 했더니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뭐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책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사람의 자존심을 그렇죠.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열등감이 있었다면 월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 대답이 안 그래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보고 말이지 자기가 이 책을 팔로 땡기면서 말이지 당신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다 산다. 사는데, 이거. 네, 구매하는데 그게 마지막 카드 자존심까지.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데 그거 흔들린데도 안 산다 이게. 그래서 둘이 친해져서 너 어떻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잘 홀리느냐. 내가 그랬더니 그 이제 판촉하는데 기법. 매뉴얼이 있어. 네, 그걸 보여주는데 뭐를 얘기해서 거절하면 요걸 얘기해라. 요걸 거절하면 요리 가라. 이게 있더라고. 판매 기법. 같은. 기법. 네, 네. 근데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자존심을 건드. 열정감을 건드리라. 네. 이야, 그게 참 상술이다.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이제 한참 서고 할 그럴 때야. 예. 아파트에 가면 제일 잘 팔린대요. 그쵸. 그 집단으로 돼 있고. 집단으로 분협 회장 집에 이제 이 영국 백과사전을 전시해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지적으로 있어 보이죠. 보이고. 그러면 이제 사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나한테 이 얘기 해주는 게 자기가 그걸 볼만한 처지도 아닌데 사간다는 거야.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 옛날로
예. 지부하고 들으셔야 돼. 그 책장사 보고 말이지. 우리 집 서재 벽이 몇 평인데 몇 평을 채울 수 있는 채워달라. 아, 그 포도 안 하는 거, 그러면 데코레이션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는 열등감을 거는. 그럼 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까도 뭐 혼자만 뭐 만들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예. 주문도 안 했는데 대중적으로 미리 만들어놔. 디자이너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럴듯한 옷을 만들어 놓고 이 옷 안 입어보면 뭐 이래 되면 말이지. 다 너도 나도 이렇게 사는 거야. 몰고 가는. 네. 근데 이제 내가 들은 이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일본 그 학교에 갔더니 그거는 이제 수시 같은 걸 잘하잖아. 네. 그걸 먹으러 이제 갔다고.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 얘기가 참치 있지. 네. 그거를 한 마리를 가장 먹고 싶은 부위 요만큼 뜯어서 먹고 이 참치 한 마리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대. 네. 그거는 희귀성을 내 말고는 네. 이제 그렇듯이 이 패션도 아까 얘기대로 디자이너가 평생에 한 점만 네.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입히고 두 번 복제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생긴다고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거든 이거든 막 우리 마음의 기재에는 그런 열등하다는 생각이 그걸 입으면 돋보이잖아. 그쵸. 옷이 날개라고 말이지. 그치. 역으로 이제 패션 회사에서는 그 아까 이제 그 책을 파는 그 외판 사원처럼 패션 회사에서는 그 역으로 소비자의 심리들을 계속 이제 부추기고 리딩해 나가는 이용하는 거지. 거겠죠. 근데 박사님 이게 명품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SNS가 저희들은 뭐 저희들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SNS 활동들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또 이제 이게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것도 저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필요한 노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뭐 그 꼭 패션은 아니지만 또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쪽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네. 메커니즘만 다른 거고 똑같은데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를 방법만 뿐인 다른 거지. 거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열등감이나 이런 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집착하는 이런 것도 어떤 그 집착 열등감하고 다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같이 이제 연결되는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네. 있지만은 그 열등감 하나로 쭉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가면 다 통하는 얘기예요. 예.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명품 시장이나 또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노출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심리에서 기저에서 보면은 또 자기 열등감 또 소외감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기가 어떤 소속감을 갖고 싶은 어떤 강력한 욕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명품을 구매한다라든지 또 이런 좀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그런데 내가 이제 열등감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듣는 분들은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낮춰서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열등감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열등감이 하나의 그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가 되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우월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응? 그다음에 우월해지면 그걸 또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이게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등하다는 거는 뭐가 나쁜 것만 열등하냐. 아니다. 네. 이제 이건 서양 개념이니까 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아, 네. 이제 완전한 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항상 열등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생각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게 근접하도록
그렇죠. 노력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걸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고리가 걸려 있는 거거든. 아, 예. 그 열등감이 있어야 나는 이거 극복해서 우월감을 갖겠다. 그런 거예요. 네, 명쾌하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명품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열등감에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삶의 한 그것도 에너지가 있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명품을 즐기는 사람들 간혹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이거 시장에서 뭐 10,000원 주고 샀어 이러거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명품을 늘 입던 사람이에요. 네, 입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허한 게 이제 찼어. 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네, 우월감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입어도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다 이게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하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 사이클적인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하나의 소비 아까 했던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렇지. 큰 하나의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오늘 얘기도 좀 명쾌하게 좀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